사장님 지금 아이가 둘 있으시잖아요. 네네. 아이 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3살이요. 몇 살이요? 3살이요, 3살. 둘 다 3살이에요. 둘 다요? 네네. 저희 쌍둥이 키우고 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시는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카페를 오픈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오픈하고 유지하는 것도. 그거에 대한 팁들, 방법들을 좀 풀어볼까 하는데. 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게 그냥 저를 포기하면 돼요. 나의 시간, 와이프랑 둘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그것만 포기하면 그 방법 말고는 특별히 팁이랄 게 없습니다. 사장님 하시면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천 송도에서 엘그레 에스프레소바를 이제 3년차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오멜라스랑 3년 전부터 원두로 이제 2년이 닿아서 같이 이제 열심히 에스프레소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랑 머신이 되게 좋아진 것 같은데. 저희 원래 회마 주빌레 사용하다가 오멜라스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가 있어서 라마로 초코 리니아 클래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샷을 내리실 때는 아이들 생각이 나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카페까지 오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처음에는 이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군 생활이요? 네네. 직업군인으로 부사관으로 이제 복무를 하면서 군 생활 10년 하고 전역했습니다. 요즘 신병 드라마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보시나요 혹시? 얘기만 좀 많이 들었어요. 재밌다고. 볼 시간이 없으시죠?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리고 와이프가 안 좋아해요. 아 왜요? 와이프랑 제가 연애를 10년 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준 군인인데 와이프가 그 드라마 굉장히 안 좋아해요. 군대 얘기를 이제 진절머리 나가지고 저기 뒤에서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만나가지고 군대에서 같이 결혼하고 군대에서 전역 준비해서 나와가지고 군생활 10년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18살 고2 겨울 때 만나서 28살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군 생활 10년을 하시고 어떤 길을 밟아오신 거죠?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혼자서 군생활 할 때는 괜찮았는데 가족을 만드니까 저 때문에 같이 희생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족들이랑 먼 곳에서 지내야 되는 것도 그렇고 훈련이 빈번하게 있으니까 한 달에 뭐 길게는 3주씩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결혼을 하니까 군생활을 계속 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돼지곱창집을 준비해서 돼지곱창집이요? 네네 송도에 이제 돼지곱창집을 먼저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그때는 거의 뭐 평수 이런 게 어떻게 됐어요? 평수는 한 15평 정도? 아 작게 일단 시작을 하셨구나. 그 당시 이제 오픈한 지 1년이 안 됐을 때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때 아이들이 있었나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어서 늦게까지 계속 매장에서 일하고 저녁 장사다 보니까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점심에 눈 뜨고 곱창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녁 장사가 와이프랑 같이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 많이 혼났죠. 왜 하필 돼지곱창집 했냐고. 왜 하필? 그러니까 왜 하필이었어요 혹시? 그게 딱 꽂혔어요. 막 이거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일단 흔한 거 하지 말자. 매니아층을 공략하자. 그래서 곱창집은 얼마나 운영하셨던 거예요? 3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3년? 되게 오래 하셨는데요? 네네. 근데 그게 아예 뭐 수익이 잘 안 됐었던 건가요? 수익은 사실 뭐 수익 괜찮았습니다. 아주. 지금보다도 오히려 수익 면에서는 곱창집이 더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또 끝내게 되신 거예요?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30 초가 이제 지나가기 시작했고 아이가 이제 찾아오면서 이제 밤 장사 말고 낮에 하는 장사로 바꾸자. 아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똑같은 이제 음식점인데 낮에 할 수 있는 뭐 덮밥집이라든지 아이템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해놓고 고민을 막 하기 시작했죠. 육아를 하면서 서로 부담 없이 역할을 바꿀 수 있는 카페를 하자 이제 이 생각을 했었죠. 사장님 근데 지금 카페 약간 비수기 타임인 것 같은데 주문이 계속 들어오네요. 또 이런 날이 있고 또 조용하게 멍하니 앉아있을 때도 있고 이제 3년 차인데 아 이게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멍하니 앉아 계실 때는 아이들 생각이 나나요? 제가 진짜 이것저것 생각하고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게 뇌가 쉬고 싶다. 쉴 틈 없는 하루하루가 그럼 보통 쉬실 때 어떻게 쉬세요?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잠이 제일 부족해서 월요일날 하루 쉬는데 낮잠도 좀 자는 편이고 카페 사장님들 은근히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쉬는 날 남타커라고 하잖아요. 남이 타준 커피를 꼭 먹으러 가야 되는 그런 좀 우연치 않게 에스프레소 바를 접하게 됐거든요. 돼지곱창집 했을 때랑 똑같은 걸 느낀 거죠. 흔하지 않은 걸 하자.
카페를 하더라도 배워서 하자, 흔하지 않은 걸 하자, 매니아층을 공략하자. SNS에 이제 에스프레소바가 잔 쌓고 막 이런 사진들이 좀 유행이긴 했거든요. 저는 그때 그걸 느낀 거죠. 이건 이제 유행이 아니라 매니아들이 분명히 생길 거다라는 걸 쭉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저희는 이제 원두부터 다시 세팅을 해야 돼서 이제 저희가 원두 업체를 찾을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변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제 실수로 깜빡해서 주문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세팅이라든지 상호 교류라고 해야 되나? 커뮤니티적인 면에서 일단 지역이 좀 가까우면 여러 가지로 좀 보탬이 되겠다.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있었고, 사군 카페인이라는 채널을 배운 것도 많고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오멜라스에 슬쩍 가서 커피를 먼저 맛보고. 선생님,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둘 쌍둥이나 있는데 카페 창업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게 되신 거예요? 잘 된 게 맞나요? 일단은 와이프가 제일 많이 고생을 했죠. 이제 개월 수만큼 계속 옆에서 서포트를 좀 해주고, 신생아 때니까 제일 손도 많이 갈 때, 제일 힘들 때 장모님이라든지 저희 어머니가 계속 오셔가지고 애들도 같이 계속 케어해주시고, 이제 그 시간 동안 저는 밖에서 이제 준비하고 커피 배우고, 아무래도 이제 커피 쪽을 아예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배울 때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배우고 준비하는 데는 6개월 넘게 걸린 것 같아요. 현장에서 실습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도 좀 그런 시간들, 와이프를 비롯한 뭐 가족들이 같이 계속 애들도 봐주시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결과물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게 나오지 않았나. 아이가 뭐 몇 살인지도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아이가 있다면 진짜 긴급한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다쳤다거나 막 이런 연락도 생각보다 한 번씩 오는 경우가, 애기들 행사들도 생각보다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급하게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면 좋죠. 그분들한테 아예 맡기는 걸로는 계획을 하지 않았고, 뭐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 때 이제 와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어쨌든 육아의 전적인 책임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한 거죠.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육아, 한 명은 매장, 이제 이런 식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그 시간에 이제 뭐 직원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기회가 또 생기는데, 그렇게 매출을 키우는 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걸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 카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 6일로 일하면서 아내가 4일 정도 평일에 이제 바쁜 시간대에 나와주고, 퇴근하면서 하원에서 바로 육아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는 믿을 만한 직원분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저랑 와이프랑 둘 다 안 나오게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이제 고열이 나서 부랴부랴 막 장모님이랑 어머님한테 부탁해가지고, 한 명은 등원시키고 한 명은 간호해달라고 맡기고, 또 둘 다 나가서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또 병원 데리고 가고, 야간 진료하는데 가서 링거 맞추고 열 안 떨어지고, 새벽 1시 2시에 또 잠들고, 그렇게 해서 아 이제 한 주 잘 버텼다 끝났다 고생했다 했는데, 화요일부터 이제 또 딸이 열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막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고학년이 된다거나 뭐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많이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 혹시? 혼자만의 시간? 그게 이제 베스트 3 안에 들죠. 애들이 빵긋빵긋 웃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막 웃어주고 이럴 때 제일 좋죠. 아무래도 그럴 때 또 없던 힘도 조금씩 나고. 사모님 얘기도 들어볼까요? 말했듯이 애들 아플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엔 못 느꼈는데 요번에 이제 애들이 좀 더 커가니까 아프다고 얘기를 듣고 일을 하는데 마음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힘들고 집중이 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빨간 날도 사실 매장을 생각하면 빨간 날 되게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 빨간 날이겠지 하면서도, 아 그럼 또 애들 어떡하냐, 이제 이런 걱정이 계속 끊이질 않는 거죠. 분담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카페는 남편이 전적으로 하고 육아는 거의 제가 전적으로. 제일 행복할 때가 웃어야지. 행복하죠. 근데 애들이 이제 말 시작하니까 그 말하는 게 너무 예뻐서. 그럼 또 이렇게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나 카페 창업 예정이신 분들이 아이가 있는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나이대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두 분 다 집중하기에는 오히려 더 힘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카페에 집중하기보다는 저희처럼 아예 그냥 일단은 분담을 해놓고 영역을 아예 나눠놓고 준비를 하는 게, 누구든지 간에 쪼코를 쓸 수 있는 그런 비장의수를 많이 만들어놔야 이제 어떤 변수에도 좀 대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단계부터 말을 시작하고, 뭐 또 새로운 환경에 또 애들도 적응할 시간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보면은, 어쨌든 부모 한 명이 그 현장에서 아이들의 적응을 도와줘야 될, 뭐 어린이집 적응 기간. 현장이라니까 뭔가 웃긴데요. 한 분 한 분 역할을 일단은 확실히 나눠놓고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업무들을 계속 같이 사이클을 돌리는 거죠. 퇴근하면 육아 같이 쫙 업무 분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포기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좀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군 생활 하신 게 여기서도 도움이 되시는 것 같은데, 뭐 이악 물고 악으로 버티는 그런 거. 이렇게 카페 하고
아이들까지 키우면서 육아하면서 안 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 싸우는 방법은 없는데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저희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카페 관련돼서, 커피 관련돼서 제가 딱 얘기하면 와이프가 인정을 해줘요. 오케이. 그리고 육아 관련돼서는 해줘야 돼 하면 저도 인정을 하는 거죠.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게. 아이들이 커서 이 영상을 본다면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엄마한테 잘해라.